네, 2009년 20회 가격 탄력성 관련된 문제고요. 중간점을 이용한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월 임대료가 9만 원, 11만 원 이렇게 상승할 때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했다. 이때 가격 탄력성의 값과 이 수요 탄력성은 어떻다. 이거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보면은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중간점을 이용할 땐 이 가격과 이 가격에 더한 거에서 분의 이 변동률을 찾는 거기 때문에 9 플러스 11만 원 분의 두 개 변동분 2 분의 108 플러스 92분의 이게 변동분이 18, 16이네요. 16. 그러면은 요게 20분의 2 분의 200 분의 16은 계산을 해보면 16 나누기 200 나누기 2 곱하기 20은 0.8이네요. 0.8. 그럼 여기 0.8 하나밖에 없네요. 3번인데 이 수역 탄력성은 왜 비탄력적이냐? 요게 탄력성 값을 이게 1부터 0 사이에 있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21회 가격 탄력성 관련된 문제고요. 그 가격 탄력성을 딱 묻는 질문 중에 제일 쉽게 나온 유형이네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5% 하락했고 수요량이 7% 증가했다. 수요량이 7% 증가했다. 요거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7 나누기 5는 1.4. 1.4. 답은 4번이네요. 이번 문제는 2011년 22회 가격 탄력성 관련된 문제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옳은 것,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는 아파트 가격분의 아파트 수요량을 보면 되니까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이 5% 감소. 5% 감소. 이거는 2분의 1은 0.5 이렇게 되고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묻고 있으니까 이 탄력도가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비탄력적. 만약 1보다 크다면 이게 탄력적.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이에 있으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럼 비탄력 이렇게 되고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 오피스텔의 관계는 아파트 수요량이 5% 감소를 하는 대신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요거는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제죠. 굳이 아파트가 비싸져서 수요량이 떨어지니까 나는 오피스텔을 사겠다. 증가됐으니까. 그래서 대체된 거죠. 답은 5번이고요. 예, 7번 A 부동산이 수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0.9와 0.5이고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때 수요량 전체의 변화율은 을 묻고 있고요. 여기서 가격 탄력성이 0.9.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수요량의 변화가 0.9고 또 소득 탄력성이 0.5. 소득분의 수요 변화량이 0.5. 이 상태에서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하고 이때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그러면 요거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요는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니까 1.8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는 떨어지겠죠. 1.8 떨어지고 이때 수요는 소득 이렇게 곱하면은 5, 4, 20 2.0 소득이 오르면 수요도 오르죠. 그러면은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전체 변화율이니까 이거를 더하면은 0.2가 되겠네요. 2에서 1.8만큼 떨어지니까 0.2. 그럼 답은 1이네요. 그리고 다음 문제.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하고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하고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한다. 이때 A, B, A, C와의 관계는 이렇게 뭐 대체제, 보완제 그렇게 찾는 문제인데요. 보면은 A, B, C가 이렇게 있고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10% 증가하고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서 같이 그때 수요가 올라가면 이건 대체제 관계죠. 아파트와 오피스텔 생각하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면은 나 그냥 대체제로 오피스텔 살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올랐는데 같이 나 안 사. 같이 수요가 떨어지는 거는 보완제죠. 뭐 커피나 뭐 프림, 뭐 설탕 뭐 이렇게 커피값이 올라서 프림을 타 먹는 사람은 프림도 사야 되는데 커피값이 올랐으니까 프림도 안 사. 그래서 수요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A와 B의 관계는 대체제, A와 C의 관계는 보완제. 답은 1번이네요. 예, 이번 문제는 2014년 25회 가격 탄력성 관련 문제고요. 어느 지역의 OP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OP 수요량의 변화는 정상적이고 절대값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때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랬으니까 OP 가격분의 OP 수요가 2.0이라는 말이고 이때 OP 가격이 4% 인상 요 가격이 4% 인상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니까 요거를 묻는 문제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2 곱하기 4%는 8%. 가격이 올랐으면은 수요가 떨어지죠. 그래서 답은 8% 감소 4번이네요. 이번 문제는 2015년 26회 탄력성 관련 문제고요.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OP 수요가 15% 감소하자 아파트 수요가 5% 증가하였다.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및 아파트와 OP의 관계로 옳은 것은 지금 OP 묻는 게 A가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탄력성이니까
OP의 가격분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OP 가격이 10% 상승했고 아파트 수요가 5% 증가하였다. 는 2분의 1이니까 0.5겠네요. 그럼 답은 0.5, 0.5고 아파트와 OP의 관계. 이거는 말 그대로 대체제 관계인데 OP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도 올라간다. 이건 대체제 관계죠. OP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 OP 안 사고 그냥 대체해서 아파트 살래. 대체제 관계. 이게 만약 OP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량이 뭐 떨어졌다. 그럼 커피하고 믹스와 관계 같은 보완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대체제 관계니까 답은 4번이네요. 예, 이번 문제는 2016년 27회 가격 탄력성 관련된 문제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A,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B,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관계는 A, B, C 이렇게 구해라는 문제네요. 그럼 A,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아파트 가격분의 아파트 수요. 헷갈리니까 요거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 16%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는 4% 감소, 4% 감소. 이거는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이면은 0.25. 그리고 B는 다세대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니까 다세대 매매 수요가 먼저 나오고 다세대 수요. 교차 탄력성이니까 아파트 가격. 요거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16% 오르고 다세대 수요는 8% 증가했다. 8% 증가. 그럼 2분의 1, 0.5네요. C.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관계는 요거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세대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대체제 관계네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나 굳이 아파트 안 사. 대체해서 다세대 주택 살래.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했으니까 그럼 이게 대체제 관계네요. 그러면 0.25, 0.5 대체제. 답은 0.25, 0.5 대체제 1번이네요. 예, 이번 문제는 28회 교차 탄력성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보고 있고 가구 소득이 이렇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고 다세대 주택 수요가 8%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며 대체 관계이다. 그럼 물어보는 게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다세대 주택의 수요를 아파트 가격 한 게 이제 교차 탄력성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일단 또 밑에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6이다. 소득분의 다세대 수요가 0.6이다. 이때 가구소득이 10% 상승,
소득이 10% 상승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세대 수요는 0.6 곱하기 10% 하니까 6%. 소득이 오르면 수요도 오르고 6%가 올랐죠. 근데 가구 소득이 5%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아파트 가격은 여기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가 8% 증가했다. 근데 지금 6% 증가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2%만큼 더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 다세대 수요가 2% 증가. 따라서 2% 나누기 5%는 5, 4, 20, 0.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예, 이번 문제는 2018년 29회 가격 탄력성 관련된 문제고요. 예, OP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5, OP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그러면 OP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OP 가격분의 OP 수요는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 소득분의 OP 수요는 0.5 이때 OP 가격이 5% 상승 OP 가격이 5% 상승하면은 OP 수요는 6, 5, 30 3%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고 이때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해야 했다. 이게 1% 감소한 걸로 되려면 여기서 수요가 2% 증가한 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걸 OP 수요에 대입을 하면 따라서 소득은 2% 오른 거에 0.5가 1로 들어가니까 4%. 수요가 올랐다는 건 정상제일 때 소득도 올랐다는 소리죠. 이거 4% 증가. 답은 4번이네요. 네, 이번 문제는 2019년 30회 탄력성 관련된 계산 문제고요. 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 소득 탄력성이 0.4, OP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 0.2,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정상재고, 대체재고, 절대값으로 나타나고 동일하다. 이럴 때 그러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아파트 가격분의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이 0.6, 또 소득분의 아파트 수요가 0.4,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0.2,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OP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0.2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아파트 가격 3% 상승,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3% 상승, OP 가격 3% 상승할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 아파트 전체 수요량을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 수요는 6, 3, 18, 1.8%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지고 여기서 소득은 3, 4, 12, 1.2% 소득이 오르면 수요도 올라가고 여기서 수요량은 3, 2, 6, 0.6 OP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체재이니까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OP가 비싸지니까 OP 안 사 아파트 사가 되니까 0.6% 수요량이 오르고 요거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올라가니까 0.6 아직 내려간 상태고 요거에서 요거 더하면 0 변화가 없게 되겠네요. 답은 5번이네요.